한국 시장은 지금 펀더멘탈은 되게 좋죠. 수출도 좋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계속 지금 정도에서는 바닥선에 패닉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병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 자체가 걱정은 되지만 좀 냉정하게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지금의 하락의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전 세계 그 위험 자산의 바로미터, 척후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지금 펀더멘탈은 되게 좋죠. 수출도 좋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계속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IMF나 이런 데서 계속 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하고 금융자산, 특히 주식시장이 따로 가고 있는데 각종 전 세계의 그런 불안감, 위험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전 세계의 위험자산 중에 대표격인 코스피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가장 빨리 반영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연초 이후에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 기관이 계속 팔던 거를 지탱해 주던 거는 개인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이 꾸준히 그걸 사들어 왔는데 사실은 8월 이후부터는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은 안 팔고 있지만 기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매도세를 하는 것들을 국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못 받아주면서 화랑장에서는 끝물에 항상 시장에 변곡점을 내는 게 일종의 어찌 보면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원래는 주식은 들고 있으면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냥 줄그량차 들고 가면은 결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빌려서 투자한 거는 이게 이제 3개월, 6개월 만기가 돌아오고 주가가 빠지면은 그거를 못 채워넣으면 담보 비율을 못 채우면 저희가 그쪽에서 반대 매매를 하는데 반대 매매가 최근에 많았죠. 그래서 단기 급락하면서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의 그러한 후폭풍이 지금 최근에 개인들의 반대 매매 마음 아프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좀 더 키웠다. 큰 구조적으로 주식장이 큰 폭락의 조짐이라기보다는 저희 뭐 B2의 후폭풍 정도의 조정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급락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는 원화입니다. 한국의 원화.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8% 정도 엄청나게 많이 약세가 됐거든요. 뭐 달러당 1,200원 선까지 올라왔죠.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달러 강세, 테이퍼링 앞두고 금리도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해주던 중국 위안화는 오히려 강세예요.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들도 마이너스 한 2%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한국 원화가 마이너스 8%나 돼요. 거기에 근데 재밌는 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옌도 마이너스 8%입니다. 둘 다 똑같이 약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워낙 돈을 많이 푸는 나라니까 거기에 더 풀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일본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 미국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양국 간의 환율을 측정할 땐 금리 차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 같은 값이면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를 더 선호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일본 금리는 못 올라오고 미국 금리만 올라가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 예나 약세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그려보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은 거꾸로예요. 8월 달부터 지금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금리가 계속 위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런데 그 폭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본의 예를 보면은 한국은 오히려 워낙 강세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좀 너무 그러니까 한국 원화는 과매도 돼 있다. 달러에 비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1,200원 선을 저는 일종의 이제 고점 수준을 보고 1,200원 선 정도에서는 이제 아래로 떨어져 내려올 거다. 워낙 강세로 갈 거다. 외국인들이 8월 그 소위 중순 그때 모건스탠리 보고서 나오면서 한번 박살이 났었지 않습니까?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안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거의 그대로 들고 있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더 사들어오고 있고요. 한국의 원화 약세의 방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정도에서는 바닥선에 근접한 거 아닌가?
해외 투자에서 미국 투자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조정이 세게 오면 당연히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이후로는 한국장 같은 우리 아시아권, 중국이나 한국 같은 장이 오히려 미국 장보다 더 좋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제 하반기가 거의 다 끝났지만 그리고 내년 초까지 좀 코스피의 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 중도의 시장이었잖아요. 네. 전 지난 10년이 그랬고, 근데 이제 미국이 좀 이제 꺾이려고 폼을 좀 잡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 금융 자산의 60%가 미국에 집중돼 있고요. 사실은 미국이 그 사이에 화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 돈도 미국으로 다 투자가 이제 서학개미란 말이 나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 미국장이 워낙 장기간 화랑을 하다 보니까 다 미국으로 집중을 해왔었는데 미국이 이제 막 이제 그 소위 이제 과여름이 이제 계속 지금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의 일단 조정 가능성이 좀 일부 있고 사실 미국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질 확률이 좀 높거든요. 보통 이 10년 주기로 이제 큰 그림이 바뀌는데 보통 이제 미국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보통 표현하죠. 미국을 위한 나머지 시장이 좋아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미국장에서의 자금이 이제 낙소 효과라는 표현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면 어디로 갈 거냐? 유럽으로 갈 거고 아시아로 올 거고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이 상당히 좋은 이제 대표적인 대상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장의 조정이 일시적으로는 다 전반적인 조정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미국이 그다음에 꺾여주면은 오히려 미국 투자 자금이 빠져나왔을 때 돈은 항상 투자할 곳을 찾거든요. 한국에도 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 너무 불안해요. 지금 네네, 사실 막 네. 다 지금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뭔가를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러면서 지금 다 고민을 하시면서 주식 유튜브 계속 보시고 다 고민을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둘로 갈라야 될 것 같아요. 첫 네. 번째, 빚투 하시는 분들은 빚을 빨리 청산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면은 아까 말한 대로 버텨보지도 못하고 청산 반대 매매 당하잖아요. 이미 좀 일부 겪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돈내산 하셔야 된다. 내돈내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당장 내년 뭐 보통 그런 분도 있어요. 이사 앞두고 조금 불려볼까 뭐 가전이라도 바꾸고 뭐 이런 생각들이 네.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은 사실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면은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한 해를 놓고 보시면서 마치 모두들 나는 주식 천재인가 봐 이런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은 10년에 한 번 오고 그 장 때문에 그 다음에 대부분 폭망합니다. 그 경험 때문에.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묻지바 투자가 줄긴 했지만 거꾸로 이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또 확신들 있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절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자들의 그 나의 원금은 어디냐? 최고점입니다. 네, 나의 원금은 항상 최고점이에요. 그렇게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 못 파는 거야. 아까우니까. 내가 그 전에 얼마 벌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가 항상 원금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경우도 내가 100을 투자할 수 있으면 100을 다 항상 전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맥시멈 할 수 있으면 최대치는 저는 80 정도까지. 네. 그래서 20은 항상 남겨놓으셔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운이 좋아서 100%가 낮을 수 있었으면 80%는 먹어도 되잖아요. 네. 빠지면 덜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 있으면 물을 탈 수가 있잖아요. 소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항상 개인 투자자라면 내가 항상 투자할 수 있는 전체 자금의 20%는 늘 남겨두셔라.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시라는 거고 내 돈 갖고 쭉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잘 보셔야겠죠. 이제까지 성장주들이 제일 좋았어요. 성과들이.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뭐냐면 성장이 없는 시대에 앞으로 큰 성장이 있을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당장 돈을 못 버니까 PER이 엄청 높습니다. 높은 멀티플. 시장이 지금 한국이 10배에서 한 12배 사이인데 보통 그러한 이제 성장주들은 몇십 배가 되죠. 뭐 카카오 뭐 이런 대표적인 막 50배, 70배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많이 벌 거야.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대 복병이 뭐냐면 금리입니다. 이제까지는 저금리, 금리가 계속 떨어져 올 때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금리가 이런 초저금리가 40년간 유지가
내려오다가 이제는 돌려고 좀 막 폼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 성장주는 잘 안 됩니다. 한 10마리 저 나무에 있는 새보다 한 마리 내 손 안에 있는 새가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크게 앞으로 벌지 못하지만 꾸준히 버는 애, 그다음에 당장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나는, 그다음에 배당을 꾸준히 주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내.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 컨셉으로 좀 넘어오셔야 되고, 가치주 업종에 그러면 최대 넘버 원, 투가 뭐냐? 금융주나 에너지 업종입니다. 이쪽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기업들 좋을 수밖에 없고, 네. 저평가받았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예대 마진을 먹는, 금리차를 먹는 금융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투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이면 그 사이 제일 재미없었던 업종 필수 소비재, 예, 음식료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예,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만약에 급락을 덜 빠지고 긴 그림으로는 더 좋습니다. 이건 2000년도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 똑같았어요. 만약에 혹시 투자자분들의 판단이 지금이 2000년도의 그런 변곡점이다, 2008년도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00% 성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필수 소비재 업종을 많이 들이시는 겁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가치주죠. 그래서 이쪽으로의 그런 투자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마음 편하게 좀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